상속 분쟁과 상속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탓에 국가에서 부과한 상속세 분담과 관련한 문제도 상속인들 간 분쟁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한 상속, 오늘은 이러한 상속세 분담을 공동 상속인들 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인증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쌤 허영규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 상속세 분담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탓도 있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현재 그 상속세율을 보시면 증여세율과 이제 동일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이제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신 사안에서는 그 상속재산에서 총 이제 10억을 일괄공제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30억까지는 구간별로 10%에서 40%까지 이제 세율이 매겨지고, 그리고 30억 이상이면 50%의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되죠. 이러한 틀이 거의 이제 30여 년간 세법이 적용이 되고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그 오른 물가와 또 부동산 시가 등을 고려하면 이게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2024년 7월 세법 개정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본 영상이 이제 방송될 때쯤이면 아마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을 들으니까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세가 좀 흔히 말해서 재벌들만 내는 세금이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상속세가 부과되면 국민들 부담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네. 공동 상속인들 간 나눠서 내게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이제 분담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유의하실 점은 상속세는 그 상속인에게 그 부과되는 세금이라기보다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그 망인이 남기신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속인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그 전체 상속세가 아닌 내가 분담할 상속세만 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심플하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상속세가 총 5천만 원이 나왔고 상속인이 자녀 5분이 있다면 보통은 난 1천만 원, 5분의 1만 내면 상속세 부담 의무를 다 이행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5천만 원에 대해서 5명의 공동상속인이 연대해서 전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국세청은 모든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세 전액을 추징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상속인 본인 고유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다만 그 연대 납부 의무의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속 재산이 그 한도인데요. 아무리 연대 채무라 하더라도 내가 받은 상속 재산보다 더 내는 것은 이제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네, 연대 납부 의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해서 한 상속인이 더 부과하게 될 경우 좀 네. 어떻게 구제받게 되는 걸까요? 상속인들 모두가 이제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그리고 그 집행 기준 등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 중에서 이제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 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그 상속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그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속세 그 분담 금액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 의한 계산이 좀 정확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산정된 자신의 부담 부분보다 많은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은 그 초과하여 부담한 부분을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구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 서울고등법원 96년 6월 7일 선고 판결을 보시면 상속인이 각자 받았거나 또는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전제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원고가 국세청으로 부과받은 그 전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게 되었다면 그 연대 채무자로서 변제 기타 출제로 공동 면책을 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출제로서 위 상속세 등의 각 부담 부분 상당의 납세 의무를 면한 것이니까 피고들은 각 부담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례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법상에서 상속인들 간 상속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고 다만 연대 납부 의무로 상속세를 초과 부담한 상속인이 있을 때는 사후에 구상 청구를 해서 네. 해결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데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상속세 신고나 납부를 미루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상속세는 보통 이제 상속 개시일, 망인의 사망일이죠. 그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고요. 네. 보통은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집행을 하고 부동산이 없고 현금 재산이 있다면 그 현금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하고 집행했어도 이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 고유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납 시에 당연히 이제 가산세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크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이고요. 중과되는 경우에는 40%까지도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그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연 8%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성실 신고를 했다면 감면받았을 3%의 신고세 공제도 이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못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도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해주신 가산세를 보면 무서워서라도 체납하지 네.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신고나 납부를 미루게 되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좀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어떤 100%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그 체납으로 가장 손해를 받게 되는 상속인, 즉 가장 많은 재산을 받는 상속인이 결국은 이제 대표로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그리고 또 이제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네, 당연히 이제 받은 상속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 부담 의무가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 가정법원에 이제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이제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상속 포기자가 만약에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계산 시에 그 10년 내에 증여도 상속 재산에 편입해서 이제 산입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기존 증여세 납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이제 남는 금액을 상속세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기존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추가 상속세가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대 납부 의무란 무엇인지, 상속인 간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완벽한 상속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님 상담을 권유합니다. 법무법인 율쌤 허윤규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